그럼 지금부터 변화와 혁신의 안동을 소개하는 2024년도 안동시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기창 안동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시정 설명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인 주민자치를 지금부터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 의해서 안동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쩌면 주민들은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동시의 모든 행정은 주민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 읍면동은 예산을 총액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권한도 주민이 가지고 책임도 주민이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완성이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좀 어렵지만은 지금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훈련을 한다면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민자치가 잘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 안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장님들께서 직접 모두 자기국의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은 의견을 보태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안동은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해 나가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 새롭게 변하려면은 많이 시끄럽겠죠. 기득권은 자기의 권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시끄럽다고 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은 그야말로 안동은 대한민국의 대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항상 안동시의 행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만 안동 시민이 행복하고 안동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애정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 위에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동시청의 조직도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는 시장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맨 위에는 위대한 시민이 있고 시장은 지기표에서 맨 아래에 있습니다. 거꾸로 바꿔놨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상입니다.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이다. 우리는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봉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안동시의 2024년도 분야별 시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관광문화를 주제로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국은 관광정책과 관광인프라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도산성관리사무소, 마을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8개 부서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주요 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역사 부지를 활용해서 축제 공간을 확장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차전장군 노국공제 축제 기간 중에 안동예술제를 함께 개최를 해서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을축제입니다. 가을축제는 202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입니다. 서양의 이태리의 베니스 가면 축제가 있다고 하면 동양에는 안동 탈춤 축제가 있다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축제입니다. 겨울축제는 남부면 강릉리 미천의 암산 원지 일원에서 개최하고 내년
축제 일정은 잠정적으로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안동호 원역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2027년까지 민자 200억 원을 포함해서 400억 원의 예산으로 안동호 마리나 리조트, 그 다음에 수상 호텔, 기반시설 조성, 그 다음에 수상 공연장과 수중 군수, 안동댐, 삼연부, 여수로 등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고,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유교 문화권 사업장 조성입니다. 한국 문화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EBS 어린이 공개방송 추진, 그 다음에 한국 테마파크 국화축제, 한국 문화 테마파크 거리 퍼레이드 운영, 주말 공휴일에 전통북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현 사단부지 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안동 탁구 전용 체육관을 신축하여 다 함께 즐기고 누리는 시민 중심의 스포츠 도시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 추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경제행정 분야에 대해 경제행정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창업, 창작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전통주의에 관심 있는 및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창업 컨설팅과 교육 사업 지원 등으로 연간 15명 정도의 전통 마스터 청년 창업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상생하는 안동형 일자리 사업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얼마 전 용산 대통령실 요청으로 정책조정 비서관을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제 당면품도 기존의 특산품에서 고택 숙박, 농촌 체험, 캠핑장 이용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기부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하여 기부금 증대 및 관광 활성화도 함께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복지와 환경에 대해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3.7%는 53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복지 이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6,536가구, 의료급여는 6,158가구, 주거급여는 8,338가구가 생활수급자로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4인가구 주거급여가 25만 6천원에서 27만 8천원으로 증액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도 30% 증액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등록장애인은 심한 장애인 5,350명, 심하지 않는 장애인 8,083명으로 안동시 전체 인구 대비 8.8% 정도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323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3% 이상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근린공원 27개소, 어린이공원 40개소, 소공원 20개소 등 총 87개의 생활권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8년까지 5년간 노후공원 15개소의 이용 형태와 입지 여건에 맞도록 생활권 공원으로 정비하여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형 밀착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에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따뜻한 동행 약자복지, 깨끗한 청정도시, 모두가 누리는 숲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와 규제 완화입니다. 예,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는 매년 5년 만에 하지만 도청 신도시와 우리 KTX가 우리 기존의 원도심에서 이전됐습니다. 이 부분을 책자에만 있는 도시계획 부분을 실행에 옮기는 이런 계획이 지금 민선 8기에 시행을 좀 대폭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026년도에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추정 예산은 한 120억 정도 있으면 되고요. 지금 도시계획 도로로서
도로 결정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철도공단이나 철도공사가 이 도시계획법으로 하게 되면 그 동의를 안 해줄 수 없고 약간 강제화를 해서 우리가 4차로를 내고자 합니다. 과거의 법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용적률을 규제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법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용적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안동대 물은 부산까지 흘러갑니다. 지금 부산까지 32톤이 부산까지 갑니다. 울산도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규제 완화로 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국은 도시기반시설 장래에 도청 소재지 중심 도시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2024년 보건 분야에 대해 보건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안동보건소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감염병 대응과 그리고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4개 부서와 14개 보건지소 그리고 25개 보건진료소로 해서 147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보건소 업무 추진 방향은 보시다시피 공공보건서비스 인프라 강화,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관리, 임신 출산의 체계적 지원, 그리고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2년과 2023년에 총 6개소에 완료를 했고요. 2개소 위리 폐업보건진료사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지속가능한 의약무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또 의료진료서 문란행위 및 의료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에는 선제적 집중 방역을 실시해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유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빈대 등 위생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중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출산 육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대해서도 부부권을 저희가 아울러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나마 2023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소득이자 먹거리와 직결되는 2024년 농업 분야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 분야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농업 혁신 방향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로 신명나는 농촌을 만들고 농업의 첨단화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농축산물 유통 선진화로 안정적인 판로 개척,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등으로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첨단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라오스와 MOU를 체결하고 또한 결혼 이민자, 가족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 직접 고용 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통해서 이런 농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500명 정도로 확대해서 우리 농업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서 발기출본부가 함께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실제적으로 농업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험 가입 농가 수를 늘려서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각종 기상재해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사업신청 접수번호를 발행해서
지원 순위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외에도 보고드리지 못한 농업 분야 주요 정책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생활 및 미래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계시는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 평생학습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현안 사업 2건과 평생학습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동은 학령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학은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에게 학업 장려금을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 1월에는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경상북도, 도교육청, 시의회, 학교 등과 협의 아래 우리 시가 교육발전 특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숨은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자기개발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주야간 및 특강 교육을 하고 있고 상하반기 2,2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공연, 전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성 함량과 향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중앙, 옹부, 어린이 등 3개의 도서관을 운영하며 우리 지역민의 수보다 많은 19만 건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 오늘 설명드릴 거는 우리 시의 재정 규모가 얼마나 되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은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 저희 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보시다시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쳐서 1조 4,600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775억 원이 커진 1조 3,250억 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이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나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예산을 가장 최우선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크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금 전에 설명 주셨습니다만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출산 장려금이 축가금이 33억 원이고요. 이거는 우리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어떤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첫 만남 이용권이 15억 원입니다. 또 금년도에 36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65세 이상 이 대상 포진을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인당 아마 15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인데요. 내년도에도 6억 원을 들여서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전체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기창 안동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셔야 된다는 것은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끝이 나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시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정도는 시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때는 유인물도 만들어서 철저하게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의회를 설득해야 돼요. 근데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가 공공산후조리원 만들어야 된다고 용역하고 집행부에 요구해놓고 예산 서비가 자르는 건 제가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해야 됩니다. 안동댐, 이맘댐 물 대구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반대급 받아야 돼요. 이와 같은 용역하는 것도 못하게 해서 잘렸어요. 그러면 댐 물을 그냥 보낼 건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보낼 건가? 누가 판단해요?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연구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안 된다 그러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 강해질 때 모든 것은 가능하다. 즉 시민이 주인공입니다. 저도 시민에게 무한 봉사를 하는 머슴입니다. 단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시민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집행된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